5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제품의 세금 계산서니까 매출의 뭐예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냐면 동명 패션부. 제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이세요? 제품 매출 2,4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40.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셨대요. 외상 매출금 2,640. 그 다음에 5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생산직 사원. 이거 누구 위해서 돈 쓰는 거예요? 네, 직원 위해서 돈 쓰면 뭐라고요? 복리 후생비. 그래서 매입에 과세. 왜냐면 불공에 생산직 사원한테 돈 쓰는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제목,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생산직이니까 몇 번대요? 500번대. 사무직이면은요 800번대. 그래서 복리 후생비. 그래서 우리 직원위에서 쓰면 복리 후생비. 거래처 직원위에서 쓰면요 네, 접대비예요 그때는. 그래서 얼마요? 1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5만원. 뭘로 줬대요? 외상. 그래서 미지급금. 왜 미지급금이냐면 작업복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7번은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트럭. 트럭은 승용차 아닙니다. 그래서 불공 아니고 뭐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승용차일 때만. 매입의 과세 국민자동차 부. 차변에 자동차 팔았죠? 우리 트럭 뭐라고 하죠? 네, 차량 운반부. 얼마예요? 2천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00만원이에요. 얼마요? 200. 그 다음에 대변에 구입대금은 전액 뭘로 하셨다? 외상. 그래서 외상으로 샀으니까 미지급금. 왜 미지급금이에요? 네, 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58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품. 그래서 제품이니까 매출의 과세 남양부.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이요? 네, 제품 매출. 그래서 제품 매출이 8,7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870. 그 다음에 전액 뭘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9,570. 왜냐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다음 정리하시고 59번부터 65번까지 일반 전표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 전표라 그러면 분개만 하면 된다 그랬죠? 풀어보세요. 그래서 59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의 대손. 전기의 대손 나오면 뭐야?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얼마 회수하셨죠? 25만원. 뭘로 회수하셨어요? 보통 예금.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요? 25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5만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 외상 매출금. 근데 이거는 꼭 안 쓰셔도 돼요. 이건 그냥 입력 편하게 하시려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저거 뭐 안 썼다 그래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6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주식하고 단기 보유.
그러면 우리가 짧게 갖고 있는 주식 뭐라 그러죠? 예,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거기 보시면 100주에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200. 뭘로 드렸죠? 예, 현금 드렸죠. 그래서 현금 얼마요? 200만 원. 그 다음에 61번 아까 비슷한 거 풀었었습니다. 잠깐. 그래서 61번 보시면 공장용이죠. 공장은 사무실이 아니고 공장이니까 몇 번대요? 500번대. 뭐요? 보험료. 얼마요? 72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거 안 틀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업용 차량은 몇 번대세요? 800번대. 보험료 43만 원. 뭘로 줬죠? 네, 115만 원. 그래서 시험 때 이런 게 많이 나오면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 합격률이 낮을 때는 처음 보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합격률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처음 보는 거 잘 못 풀어요, 우리. 저도 처음 보는 건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62번 월급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임기정님은 무슨 직이에요? 네, 사무직이에요. 우리 사무직 월급 뭐라 그랬죠? 네, 급여. 그래서 800번대 급여 얼마야? 12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직이죠. 생산직은 뭐라 그랬어요? 네, 임금 222만원. 그 다음에 이 문제 나오시면 여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어디를 볼 줄 아셔야 되냐면 공제계. 네, 왜냐면 공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더한다, 뺀다. 뺀다. 그래서 월급 받을 때 못 뺀다. 세금 뺀다. 그 세금을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금. 얼마 뺐어요? 83,870원. 이건 안 나누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 비용은 요거 58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비용이라 그랬어요? 부채라 그랬어요? 부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가서 한번 쳐봐요. 뭐라고 쳐봐요? 예수금. 그러면 예수금은 하나만 떠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합쳐도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 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있죠. 여기에다 복리라고 치면 여러 개가 떠요. 그래서 58이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나눠주란 얘기예요. 근데 아까 예수금은 몇 개밖에 없었죠? 하나. 근데 이거 나누는 회사도 있어요. 시험 그 회사 가시면 사무직하고 생산직하고 예수금을 따로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시험 때는 무조건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예, 현금 드렸죠. 그리고 이럴 때는 어디를 보세요? 차감액을 보세요. 그래서 333만 6,130원.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어디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와요. 그 다음에 6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할부금. 요거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걸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할부라는 건 이미 산 거죠. 맞죠? 근데 뭘로 산 거죠? 외상으로 산 거예요. 맞죠? 왜냐면 외상과 할부의 차이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외상은 한 번에 주는 거. 할부는요? 나눠서 주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회사는 트럭을 산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샀는데 할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거 먼저 하세요. 현금으로 얼마 드렸죠? 예, 15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왜 줬냐면 자동차 살 때 할부했대요. 그러면 이거 외상이잖아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왜요? 예, 판매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미지급금 150. 어디요? 조선 자동차. 이거 차변에 차량 운반구 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차량 운반구 쓰신 분은 이게 헷갈린 거죠. 아직 할부가 왜 생겼는지. 그래서 할부가 생긴 이유는 내가 샀는데 뭘로 산 거다? 외상으로 산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판매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트럭을 샀잖아요. 네. 이 트럭은 판매 상품을 옮기는 거지 트럭을 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6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계약금. 무슨 금이요? 계약금. 계약금 나오면 몇 가지? 두 가지. 먼저 줬다. 현금금은 자산. 먼저 받았다. 선수금은 부채. 뭘로 드렸어요? 예, 현금 드렸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얼마 드렸냐면 10%래요. 그럼 80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80만 원. 그 다음에 먼저 줬나요? 먼저 받았나요? 먼저 줬죠. 네, 먼저 줬다. 무슨 금? 선급금. 급자가 지급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 나오면 무조건 받을 숫자입니다. 뭐 할 숫자라고요? 받을 숫자. 그래서 숫자 나오면은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금 나오면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여기는 먼저 줬으니까 무슨 금? 선급금. 얼마 먼저 줬죠? 잠시만요. 준 게 아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받았죠? 네, 선수금이 맞아요. 차대변이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부채 증가고 꼭 써주셔야 되는 거 하나 있죠. 뭐 쓰셔야 돼요? 거래처. 그래서 거래처 어디예요? 네, 영재.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그래서 먼저 받은 거 뭐라 그래요? 선수금.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 65번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앞으로 이 용어 많이 나옵니다. 원천징수의 뜻이 뭐예요? 네, 원천징수는 뭐냐면 원천에서 돈에서 세금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원천징수는 내 월급에서 못 떼는 거예요. 세금 떼는 거. 근데 이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돈 줄 때 세금 떼는 건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월급 주면서 못 떼죠? 세금 떼죠? 그건 뭐라 그래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요게 나올 거예요. 반대적인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받을 때 상대방이 세금 띄고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건 선납세금 처리하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자 받을 때 우리 통장에 이자 찍히죠. 그거 원금 찍히는 거 아니에요. 못 띄고 찍히는 거예요. 세금 띄고 찍혀요. 몇 프로 띄냐면 15.4%. 그러니까 100원이 들어오면 15.4원이 찍혀요. 그 15.4원 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상대방이 세금을 띄고 줄 때에는 뭐라 그런다고요? 선납세금. 그리고 저희 시험엔 두 가지만 나와요.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근데 얘는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맞추실 거예요. 근데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 많이 나오면 우리 기억날 확률이 어떻죠? 높죠.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문제는 쉬울 겁니다. 그러면 많이 나와서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자주 안 나와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거기 62번 보시면 뭘로 줬대요? 현금 줬대요. 5만이 아니라 25,870원. 그리고 직원이 내는 세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금. 얼마 냈어요? 25,870원.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일단 하시고 적으시고. 그리고 틀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맞고 틀리고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풀 거다. 네,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틀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거기 지금 문제 보시면 소득세하고 주민세라고 쓰여 있죠. 지금은 주민세라고 안 해요.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요. 몇 년 전까지는 주민세였는데 지금은 뭐라 그런다고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다음에 소득세는 누가 갖고 가요? 국가가.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세라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00% 누구 부담이에요? 직원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월급 명세서에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빼고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00% 누가 낸다고요? 네, 직원이 냅니다. 그리고 주민세라고 나와요. 네, 주민세라고 나오는데 7월 달쯤에 아마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올 겁니다. 세금 내시라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을 거냐면 주민세라고 쓰여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균등할 주민세라고 있어요. 요거는 1년에 한 번 납부해요. 1년에 한 번 납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실질적으로 내는 주민세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요 주민세가 아니에요. 요 주민세는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지방소득세로. 그 다음에 그냥 주민세라고 나오면 균등할 주민세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에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66번부터 68번까지 푸세요. 요거는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6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선물용. 무슨 용이요? 선물용. 선물용이면 접대비입니다. 왜냐면 매출처 선물용이잖아요. 그러면 접대비에 세금계산서 나오면 뭐예요? 네, 매입에 뭐요? 불공. 그래서 매입에 불공.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래처는 몇 발로요? 두 발로. 전자는 매출처면 몇 번대 접대비라고요? 800번대. 매입처면요? 500번대. 그래서 여기는 800번대 접대비 얼마예요? 네, 330이에요. 왜냐면 불공은 합친다 나눈다? 합친다.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얼마 들었어요? 330. 그래서 불공은 합친다라는 거 잘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67번 보시면은요. 67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칠까요? 네, 제작 의뢰. 그래서 제작 의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작 의뢰 나오면 외주 가공비였었죠? 그래서 매입에 뭐예요? 과세. 그 다음에 상일 기업. 그 다음에 보시면 전자는 그 다음에 외부한테 맡기는 거 뭐라고요? 네, 외주 가공비. 그 다음에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죠? 50. 대변에 외상으로 했죠? 이거 답 두 개예요. 외상 매입금도 맞고요. 미지급금도 맞아요. 둘 다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정답이라 그러냐면 복수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썼으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드릴게요. 왜 외상 매입금이 맞냐면 외주 가공비는 가공하는 거죠. 맞죠? 우리 가공 왜 해요? 네, 팔려고. 그래서 외상 매입금 맞아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맞는 이유가 뭐냐면 외주 가공비 비용이에요. 비용을 팔지는 않는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둘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을 왜 해요? 팔려고. 이 말도 맞고 외주 가공비는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비용. 비용을 팔지는 않는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가공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파니까. 그래서 저는 외상 매입금 쪽에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생각의 관념의 차이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둘 다 답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는 외상으로 안 내요.
수표 발행했다. 아니면 뭐 현금으로 줬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왜냐하면 복수 정답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외상으로 잘 안 내는데 어쨌든 답은 몇 개다? 2개다. 그 다음에 6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처. 그래서 매출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제품 팔았죠? 그래서 매출에 뭐여? 과세. 그 다음에 성진, 가구, 부. 팔았을 땐 대변 먼저입니다. 제품 매출 1,3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30.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 1,430. 이게 가장 기본 문제예요. 제품 파는 거, 원재료 사는 거. 요거 2개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69번부터 몇 번까지냐면은 72번까지 69에서 72번까지 일반 점표세요. 붕괴만 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6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어음,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뭐야? 할인. 그래서 어음 할인,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얼마예요? 29만원.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받을 건 얼마였었죠? 1,800 코인 기장.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1,771만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어차피 처음 나오는 거는 찍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못 보던 유형이라. 네, 근데 실무에서는 어음 할인한다고 하고 안 하고요. 어음 깡한다 그래요. 네. 근데 어음 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거.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렇게 안 쓰고 그냥 어음 할인한다고. 아니요, 어음 깡한다고 표현한다니까요. 네. 카드 깡이 있잖아요. 카드 깡이 뭐예요? 카드로 현금 만드는 걸 카드 깡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음으로 현금 만든다 그래서 무슨 깡이라 그래요? 카드 깡. 근데 원래 명칭은 어음 할인이 맞는 거예요. 근데 실무 가시면 어음 할인보다는 어음 깡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거예요. 2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용어인데 여러 가지로 쓰는 거. 그래서 실무에서는 깡한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공식 표현은 저거 처분 손실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어음 할인한다, 어음 깡한다. 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실무에서는 가봐야 알아요. 네,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왜냐면 사람들마다 표현 방식이 다 어때요? 달라요. 그 다음에 70번 보시면 성금 냈죠? 좋은 일에 쓰는 거 뭐요? 기부금. 그리고 용어는 어떤 용어 쓸지는 가보셔야 알아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똑같은 말인데도 다 다르게 써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저도 제조회사 다닐 때 제 이름 들었었던 게 뭐였냐면은 장비 갖고 오래요. 근데 쓰는 용어가 다 달라요. 망치도 망치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고 또 일본어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그런 쪽 용어는 일본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벤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벤치, 니퍼 막 한 3-4가지씩 써요. 그래서 전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사진 다 찍었어요. 나 용어 모르니까 사진 보고 찍어달라고. 내가 찍어주는 건 갖고 오겠다. 왜냐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또 달라 용어가. 그러니까 용어는 회사 가서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하실 때는 요거 나오면 뭐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시험 때에는 정해져 있는데 실무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71번은 토지 팔았죠? 네, 얼마짜리 팔았어요? 2200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2500에. 그러면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네, 그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았으니까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요. 그래서 나가니까 어느 변이요? 대변. 대변의 토지 2,200. 그 다음에 1,500만 원은 뭘로 받았죠? 현금 받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했어요? 외상. 네. 외상 매출금, 미수금. 미수금. 왜요? 토지는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더 받아야 되죠? 1,000만 원.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서초. 그 다음에 이거 가장 헷갈려 하세요. 토지 땅이죠. 땅 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밟고 있잖아요. 네. 무슨 자산? 유형자산. 그래서 처분 이익. 요거 되게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땅 우리가 밟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밟을 수 있냐? 예, 그러면 있다라고는 아는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걸 무슨 자산이라 그래요?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는 유형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유형자산 처분 뭐요? 손실. 근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매출채권 처분 이익은 없어요. 네. 그리고 헷갈려. 그러면 이렇게 하라니까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하고 뭐 있어요? 처분 손실. 헷갈리면 치라고요, 일단. 그리고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에다 치지 마시고 여기에다 치는 거예요. 계정과목 및 뭐요? 적요 등록. 그 다음에 컨트롤 F,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근데 여기 칠 땐 다 쳐야 돼요. 저기랑 달라요. 여기 칠 때는 두 자만 치면 되는데, 두세 자만 치면 되는데, 여기에 칠 때는 웬만하면 다 쳐야 돼요. 그래야 빨리 찾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런. 그래서 컨트롤 F, 유형자산, 처분, 이익 쳤죠. 그러면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업의 수익. 그럼 결론은 수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72번 아까부터 계속 나오죠? 우리 관리직 월급 뭐라 그랬어요? 급여. 뭐라고요? 급여. 얼마요? 네, 380. 생산직은요? 임금. 얼마요? 420. 세금 떼는 거? 예수금. 얼마 뗐어요? 22만 7천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 보통 예금. 얼마요? 777만 3천.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 목표는 많은 문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얘 계속 반복적으로 푸니까 좀 이해되죠. 조금씩. 네, 그게 이제 누가 더 많이 되냐 싸움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게 내가 많이 아는 게 많이 나왔냐. 그래서 간혹가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기도 드리고 싶대. 그러면 기도 드릴 때 꼭 이렇게 기도 드려야 돼요. 시험을 쉽게 내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거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쉬운 거랑 내가 아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려운 거 내가 많이 할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시험은 운이에요.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몇 번 더 할 건데 시험은 내 실력 30-40%에 운이 60-70%예요. 근데 그 운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지 내가 많이 한다 그래서 무조건 붙는 거 아니고 내가 적게 한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은 운이에요. 운. 그 다음에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풀고 1시에 시험 볼 겁니다.